미국과 한국, 세계 각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 탑뉴스 브리핑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예신입니다. 네, 오늘 미국은 이제 독립기념일 연휴가 끝나고 새롭게 여름을 시작하는 그런 날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하지 여름은 6월 21일에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지만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기도 하고 선거철도 시작됩니다. 오늘 나왔던 뉴스 가운데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제 로스앤젤레스 저녁쯤이 됐는데 일찍 저녁 드시는 분들은 아마 드셨을 겁니다. 살 안 찌려고 하시는 분들이요. 그리고 건강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지난 일요일에 백악관에서, 그것도 웨스트 윙이라는 아주 중요한 업무 공간에서 코케인이 발견된 것이 확인이 되고 나서 도대체 누가 여기를 코케인을 가지고 들어갔는가 하는 것이 탑뉴스입니다. 비밀경호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요. 웨스트 윙이라는 게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고 부통령의 집무실,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머무는 곳, 또 비서실장, 백악관 대변인방, 그리고는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그런 통로도 바로 웨스트 윙에 있습니다. 정규적으로.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독립기념일 연휴였기 때문에 일반 방문객들도 분명히 백악관에 있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백악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방문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서 이 코케인이 발견된 것이지 특정한 사무실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백색 가루가 처음엔 백색 가루였거든요. 나중에 이제 코케인으로 확인이 됐지만 그때는 백악관에서 사람들도 막 대피했었고 백악관의 대통령의 가족들은 전부 캠프 데이비드 별장으로 뭐 주말이기도 하고 연휴이기도 하기 때문에 갔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의 예비선거 후보인 플로리다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주 묘하게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공격은 주말에 그 소셜미디어에서 시작이 됐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이 코케인 중독에 걸렸었고 그로 인한 지금 법무부와 합의까지 해서 벌금도 내고 하는 형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악관의 대통령의 아들이 코케인 지금도 회복 중이라고 하니까 누구겠어? 이런 얘기가 많이 나돌았는데 이제 플로리다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는 이제 본인이 젊은 가정이잖아요. 내가 아이가 6살도 있고 4살도 있고 6살, 5살, 3살 아이들이 뛰어다니는데 우리 관저에서, 그래서 때로는 바닥에 카펫에 끈적거리는 것이 묻기도 하고 아이스크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벽에서도 뭔가 아이들이 막 그려 낙서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있지만 그게 전부다. 백악관에서 코케인이 발견되다니 말이나 되느냐 하는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이미 다 답을 알고 있지. 그런데 그 답이 좋아하지 않을 거야. 백악관에서 헌터 바이든을 겨냥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면 대통령 가족들을 겨냥을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 코케인에 대해서 겨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 본인을 향해서 계속 지금 조여오고 있잖아요. 미친 잭 스미스, 미친.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는 거 저는 정말 싫거든요. 정말 받아대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시니까 놀라울 뿐이고 서로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너무 싫어요. 이 자체가 계속 사람들을 아주 밑에까지 끌어내리기 때문에. 미친 트럼프를 아주 미워하는 특별검사, 이 코케인이 나왔던 그 지역에서 이 특별검사를 누가 봤나? 내가 볼 땐 중독자처럼 보이던데 잭 스미스 보러 특별검사에게 코케인 중독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썼어요. 본인의 소셜 그 미디어에. 그렇게 보이던데 이런 얘기요. 아무튼 그 얘기 하나 하고 헌터와 조 바이든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코케인이었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가짜 뉴스들이 곧 이제 작은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거 정말 코케인은 아니야, 아스피린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전직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쓰고 있습니다. 잭 스미스가 코케인 중독자처럼 보인다. 어떻게 마약이 백악관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제 어떠한 경로로 그렇게 됐는지가 밝혀지겠죠. 밝혀져도 소용없습니다. 안 믿는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이 트럼프 시대 이후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다 조작이라고 하고 사실을 믿지 않고 하는,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지금까지도 탑 뉴스고요. 이 특별검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토록 공격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특별검사가 왜 거기에 가서 코케인을 놓고 오겠습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을 바보처럼 니네 바보지 내 말 들어 하고 세뇌시키는 겁니다. 특별검사의 크레딧을 그런 사람이야 하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특별검사가 애리조나주의 총무처 장관을 소환했었답니다. 무슨 일로 소환했냐면은 2020년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다 하면서 이 애리조나주에서 바이든 현 대통령이 한 10,000표 차이로 이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리조나가 트럼프에게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이든에게 간 거예요. 10,000표 정도 차이로. 그래서 이제 팍스와 사이가 나빠졌던 게, 팍스가 제일 먼저 바이든이 애리조나에서 이겼다는 것을 보도하고 난 뒤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와 트럼프의 동맹들이 루디 줄리아니를 포함을 해서 애리조나주의 공화당들이 소송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결과 뒤집어야지 된다고. 그런데 거의 기각되거나 아예 소송을 할 만한 요건조차도 되지 않았다는 그 재판부의 판단으로 기각되거나 지거나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소환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의 총무처 장관이 지금의 애리조나의 주지사거든요. 얼마 전에 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입니다. 그때 애리조나가 보수적이긴 했는데 총무처 장관은 민주당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주지사가 돼버린, 그래서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이었던 아주 트럼프와 가까웠었던 그런 애리조나의 덕 듀시 주지사에게 막 전화를 하라고 하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에게도 전화해서 이거 내 거로 돌려놓으라고 압박을 하라고 했다고 하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내가 전화를 하기는 했는데 트럼프가 시켰나 안 시켰나 막 애매하게 말을 해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특징이 항상 간 보는 거예요. 간 보는 사람 해서 애매하게 말을 해서 저 사람은 도대체 색깔이 뭐고 어느 말을 제대로 한 거야 하고 의심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리하여 이제 2번의 소환장이 최근에 그 발부가 됐었다는 거고요. 주지사가 케이티 합스라는 주지사입니다. 아니면은 이 사람이 주지사가 되지 않았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남편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팍스의 로컬 여성 앵커였었던 사람이 주지사가 됐겠죠. 아무튼 그래서 소환에 응했고, 이건 이제 부정선거 관련 소송 관련해서 특별검사가 이제 여러 가지를 조여온다는 그런 그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이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불편한 겁니다. 불편한 사람을 계속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일을 해서 저 사람이 결론을 내리더라도 그 이상한 사람이 내린 결론을 뭘 믿어 하는 식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소셜 미디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고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도 그 백악관에서의 그 코케인이 나온 것은 아들이 코케인 중독자였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계속 불편한 그런 면들도 있고, 또 다른 불편한 것이, 제가 아침에는 이 뉴스를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대신에 업데이트까지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루이지애나와 미주리주 전부 보수적인 주죠. 이 두 군데 주의 공화당의 법무장관이, 그러니까 검찰총장이죠, 제기를 했습니다. 소송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가 소셜미디어 회사와 만나고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금지해야지 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소셜미디어에서 코비드-19에 관한 것, 선거에 관련된 잘못된 정보 같은 것을 그동안 많이 속간했잖아요.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가 들어온 다음에 그게 또 뒤집히기는 했지만 그러한 것에 연방의 뭐 보건복지부, 질병통제센터, 코비드 19이니까요. 법무부, 국무부, FBI 등등의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이게 뭔가 뭐 위험한 컨텐츠 같은 것에 대해서 뭐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었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표현의 자유를 위배하는 거라는 겁니다. 수정헌법 1조에 역사상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표현의 자유 위반이다. 그래서요 여기에 대해서 테리 A 도립라는 그 지방 판사가 피고가 말하자면 루이지아나와 미주리주의 공화당이 충분한 그런 주장을 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 하면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연방정부 각 부처가 소셜미디어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것을 뭐 촉구하거나 그러지 말게 막아달라거나 압력을 넣거나 유도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할 수 없다라고 임시 판결입니다. 이메일로도 전화로도 편지로도 문자를 보내도 안 된다. 하나 예외는 뒀습니다. 국가 안보와 범죄 활동에 관한 소통 이런 것은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는 표현의 자유 위배다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았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항소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지 되는가? 정말 국가 안보에 관한 것도 있고 백신을 사람들 맞는 것 장려해야지 되는데 물론 백신에 대해서는 지금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막 헛소문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위화감을 조성하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연방 정부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지 되는 것도 있고 최종적인 판단은 소셜미디어 그 회사에서 정책 부서에서 할 테고 하는데 이건 아니다 하면서 바로 항소를 했는데 항소가 다 그 법원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거든요. 제5항소법원에 했습니다. 제5항소법원도 만만치 않습니다. 뉴올리언스에 있고 공화당이 지명한 판사가 있는 곳 그곳으로 이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제에 관련된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7월 25일, 26일 이틀 동안 연방준비제도가 공개시장위원회를 또 열어서 이자율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이번에는 아마도 이자율이 인상될 것이다 하는 것이 날이 가면 갈수록 조금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 같은 것이. 그래서 오늘 많은 매체들이 뭐 연방준비제도의 어떠한 지역의 뭐 의장 뭐 이런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연방준비제도의 스태프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연방준비제도에서도 이자율 인상이 필요하다. 인플레이션이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네 해서 아마도 0.25%포인트 올릴 것이다. 이런 그 생각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실제로 제롬 파웰 연준 의장도 올해 말이나 내년에 우리 연준이 목표로 삼고 있는 인플레이션 2%를 완수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뭐 거의 4% 정도 되잖아요. 가장 최근의 인플레이션이 1년 전에 비해서 5월 달이 3.8%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약세기 때문에 특히 상업용 아직도 또 상업은행 부분도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도 미국은 이달 말에 있을 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자율이 0.25%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항상 휴일이 지나고 나면은 사건이 많습니다. 미국은 총기 사건인데 저는 이 총기 사건이 아직 선거를 치르려면은 뭐 500여일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500여일 조금 덜 남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드릴 말씀들이 있는데 그 어퍼머티브 액션 이후도 마찬가지고 뭐 어퍼머티브 액션은 예전에 만들어 놨던 것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그 본래의 뜻대로 되지 않고 뭔가가 바뀌기는 바뀌어야지 된다 하는 데는 의견 일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계에서도.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백인들에게는 계속 특혜를 주면서 에이시안만 언제까지 샌드위치를 할 것인가 이런 목소리도 요즘 많이 높아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각종 다 여러 분야에서 오기 때문에 어퍼머티브 액션을 포함한 보수 연방 대법원에서의 판결, 총기, 낙태, 그리고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경제가 이제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2024년도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현재로서는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독립기념일, 가장 치명적인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보니까요, 결국 독립기념일 연휴에 총으로 인해서 40명이 숨지고 135명이 부상했습니다. 동네도 뭐 여기저기예요. 볼티모어, 텍사스, 뭐 저기 여기. 1년 전에는 3명이 사망하고 28명이 부상했습니다. 이것도 연방 대법원의 판결과도 연관이 있어요. 뉴욕을 포함해서 뭐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뭐 컨실드도 안 하고 감추지도 않고 총을 거리에 나 보호용이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Stand Your Ground 법이라고 해서 또 우리 집에 뭔가가 이상해 하면은 내가 총을 쏴서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숨진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아무튼 총기 소지의 권한을 강조하는 연방 대법원의 법이 판결이 있고 난 뒤에 있었던 첫 번째 독립기념일입니다. 독립기념일은요, 아무래도 퍼레이드가 있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흥청흥청하는 분위기입니다. 게다 대고 술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느 그 할러데이보다도 좀 이렇게 사건 사고는 많은데, 지난해에 3명 사망하고 28명 부상했는데 이번에는 40명, 10배도 넘습니다. 그리고 135명, 그러면 3, 4, 12, 4배 이상이잖아요. 볼티모어의 이웃에서 하는 블럭 파티에서, 텍사스에서 막 파티가 끝났는데 독립기념일 무작위로 막 총을 쏴서 사람들이 숨지고, 필라델피아에서도 그렇고, 필라델피아는 지금 용의자가 잡혀서 지금 조사받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한테나 막 길에 가서 총을 쐈잖아요. 15살 보이를 포함해서 5명이 숨졌고, AR-15를 가지고 방탄조끼를 입고, 그리고 총기는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있었는데, 그건 용의자가 맞는데 그 총은 불법 총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 뭐 여름이기도 하고 아웃도어에 많이 나가니까 이런 사고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전염병이다. 정말로 전염병이다. 자유는 자유인데, 독립기념일이라는 게 의미하는 것이 자유인데,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자유. 그런데 야, 이건 정말 전염병이지,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들께 아침에 이미 전해드렸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 클립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의 그 오염수 방류 논란에 대해서 미국은 오늘에서야 보도를 합니다. 근데 미국에선 하나도 논란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미 몇 년 전에 그 해산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삼중수소와 탄소 14, 이건 그 스크리닝을 해서 걸러내지 못하니까, 그래도 그게 원래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에서 폐수를 내보내잖아요. 그 폐수에 들어있는 삼중수소보다 엄청 작은 표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이거는 방류해도 된다, 그 표준보다도 작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여기에 반대하는 정서적인 국민의 정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그 태평양에 물이 오면 미국에 먼저 옵니다. 먼저 오는데 미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괜찮다고 결론을 내려서 별 문제가 아닌데, 미국에서 보도하는 것은 과학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이게 투명성이 없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어떤 땐 거짓말까지 막 붙여요. 다른 방법들이 다 있는데 다 무시하고 이것만 했다, 다 다른 방법과 비교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자료를 어떻게 믿어, 테이크어웨이 자료를 하는데 그 자료의 신빙성이나 무엇까지를 검토를 하는 게 과학자입니다. 그것도 뭐 보통 길거리에 다닌 사람 무작위로 해서 한 게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의 11개국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한 거.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3년 전부터 완전히 추가 검사도 안 하니까, 그쪽에서 오는 해산물이나 어류나 이런 거 수입하니까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뭐 미국은 그렇게 많이 수입은 안 하겠죠. 왜냐하면 미국은 수입하는 그런 국가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남미에서도 오고
또 뭐 유럽 쪽에서도 오고 하니까 그렇기는 하는데, 다만 미국에서 보도할 때는 이게 한국과 중국에서 이 정도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과학은 말한다. 안전하다고. 그렇지만 이 세상에 100% 안전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제가 두 번째 섹션에서 보도를 해드렸거든요. 그리고 그젠가요? 어젠가요?도 하나 섹션 따로 떨어뜨린 것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단 독립기념일 연휴가 끝나고 미국이 새로운 일하는 그런 기간이 시작이 됐고요. 내일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